예, 여러분 글쓰기 공부를 또 하죠. 지금 8주차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시에서는 서평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2차 시에는 1차 시 공부를 할 때 2차 시에 서평을 보자고 좀 했는데, 영화 비평문으로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7주 2차 시와 3차 시에 그 평론, 소설 비평문을 좀 보았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추려고 8주 2차 시에는 영화 비평문 공부를 읽기를 합시다. 음, 이 자료는 동국대에 계시는 오승현 선생님의 글인데, 평론 논문인데, 우리가 수업에서 좀 활용을 합니다.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저널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여서 우리 수업에 활용을 좀 하는 거죠. 문학과 영상 2011년도 봄, 2011년 봄에 저널에 실린 글이군요. 제목이 뭡니까? 사이코패스 영화에 내재된 정치적 무의식,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와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이 사이코패스 영화에 내재된 정치적 무의식을 한번 분석한다, 이런 글이죠. 그러니까 두 영화를 보고 쓴 평론 내지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평문이죠. 영화 비평문. 분량이 많습니다. 26페이지, 참고 문헌까지 해서 26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25분 정도에 다 읽어가면서 설명하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두 차례 읽고 이제 밑줄 쳐놓은 부분들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거 내가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7주와 8주에 감상문과 비평문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과제로 비평문을 내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뭐 책이든 영화든 여러분에게 좀 자유롭게 맡길 테니까 7주차에 그 독서 그 책을 대상으로 한 비평문과 8주차에 지금 2주차에 보고 있는 영화 비평문들을 두루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비평문을 좀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사이코패스라는 말만 들어도 좀 무섭죠. 사이코패스는 정신 이상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냉정하고 계산된 합리성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냉담함이 합쳐져서 기괴한 범죄 행각을 저지른, 정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지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우리 사회에 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겠죠, 우리 사회가.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자, 사이코패스가 불특정 다수에 가한 폭력과 죄책감 없는 범죄 행위는, 이제 이게 공포 영화 이상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그게 곧바로 나의 현실로 연장될 수 있는 공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 사이코패스는 일단은 허구죠. 영화가 이제 허구를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영화적 상상 이전에 우리 현실의 공포를 영화라고 하는 장르로 재현한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여러 다양한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허구이면서 실제인 존재는 그 모호함으로 허구와 실제의 경계를 허물어서 우리를 일상적 공포의 감각에 이제 맡기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한국에서 스릴러 장르가 사실은 소수의 마니아들이 이제 좀 즐겨했던 모양입니다만, 201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가 최근에 드라마도 보면 거의 이렇게 스릴러 장르가 굉장히 많아요. 음,
결국 우리 사회의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보니까 2008년에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스릴러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그것은 이제 그 추격자, 영화 추격자,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추격자, 아, 범죄 스릴러 영화가 이만큼 추격자. 넘어가 봅시다. 다른 것은 이러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추격자. 그다음에 뭐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은 그 연쇄살인 사건, 미제 연쇄살인 사건. 최근에 이제 그 진범이 잡혔죠.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사람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랬지만 어쨌든 아 그다음에 검은 집 이게 이제 검은 집은 영화 그죠? 아니 영화 일본 그 일본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건데, 그 보면은 나도 이런 영화들을 그러니까 다 봤던 모양이에요. 많이 봤어요. 자, 쭉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제 좀 분량이 많아서 설명하는 것이 시간 안에 설명하려고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이 글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비평문의 형식의 측면, 음, 서두에 어떤 걸로 시작하고 본문에서 이제 영화를 이제 분석하겠죠. 의미와 가치를 그다음에 결말에서 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런 글의 구성의 문제를 하나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의 측면에서 이 두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일정하게 사회 현실을 재현하고 있는 이런 그 내용의 측면 같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 하나의 문제인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의 재현의 문제와 함께 비평문을 쓸 때 이런 어떤 구성의 문제 같이 좀 익히자고 이 글을 보고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처음부터 봅시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공포,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사이코패스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사이코패스 영화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사정은 어디서 연유하고 있는가? 그건 현실의 반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에. 그런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서론 부분에. 그다음 비슷한 그 영화들 살인의 추억과 검은집 역시 이야기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쭉 봅시다. 사이코패스의 괴물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거의 모든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조명하는 부분이 폭력이죠. 폭력 역시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그쵸? 특히 사이코패스가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을 확대 재현하는 경향에 기대어 부분 선택된 죄의식 없는 폭력. 죄의식 없는 폭력. 그러니까 더 강도를 더해가는 그 죄의식 없는 이런 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폭력의 공포 요소들을 그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욱 이렇게 강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이죠. 음. 이제 참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이 그 인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각주를 통해서 출처를 밝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 10번, 11번 뭐 이런 부분은 보충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본문에서 하면 본문의 내용이 더 이렇게 좀 늘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각주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설명을 부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그 이 글에서는 그래서 위기의 직면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이 바로 그런 사이코패스 영화에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적 무의식. 제임슨이 강조한 사회적 상징 행위로서의 서사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어, 쭉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이제 두 영화를 분석하고 있어요. 과잉의 광기로서의 사이코패스라고 되어 있죠. 음, 유영철 사건을 모티프로 제작된 추격자와 이후의 영화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기표의 부분적 기를 기표와 기의 이제 형식과 내용이죠. 이걸 가져와서 가상의 세계 시뮬라크를 만들어내고 실제와는 무관한 독립체로서 타자라는 이름의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완성시키더라. 좀 뭔가 어렵다 싶은 거 있으면 그거 이제 뭐 다 이해하려고 너무 많이 예를 쓰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쉽게 이해하면 돼요. 유영철 사건을 모티프로 제작된 추격자와 그 이후에 이 사이코패스 영화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용어 속에 내재된 그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죠. 그런 그 어떤 소위 이제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개념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 그 기표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잔혹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빌어와서 가상 세계를 이제 영화든 소설이든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하나의 시뮬라크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실제와는 사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완성하다.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장됐을 수도 있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소위 이런 악마들을 현실에서 가끔 보지요. 그러면 영화보다 더 실제보다 소설보다 더 악마적인 그런 캐릭터가 실제 또 존재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폭력을 동반한 살인 등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금기 행위를 통해 불가능 또 예측 불가능한 광기로 재현하는 데 집중할 뿐 그들을 변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영화는. 그래서 과잉의 광기가 남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 영화를 그 악마를 보았다 정말 그 소름 끼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보았다는 여기서 이제 뭐 그 줄거리를 이제 충분하게 많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자원봉사 어디 다녀온 그 젊은 여성이 자동차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여튼 어떤 이유로 그 한적한 시골 한적한 그 눈도 내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겨울에 으스스하죠. 벌써 배경이 상황이 자동차가 다운이 돼가지고 멈췄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남자친구가 하필 또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국정원 직원인데 그래도 이제 그 긴급 구조 그 우리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이제 긴급 뭐 출동 그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전화를 해놨다는 얘기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서비스 차는 오지 않고 그 악마가 그 범인이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까요? 하고 가다가 이제 잔혹하게 그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망치로 이렇게 그 머리를 이렇게 두들기고 그래서 죽이는 그래서 이제 그 국정원 남자친구가 이제 이 사람을 찾아서 이제 잔혹하게 보복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영화가 전 화면을 과잉의 폭력으로 채우고 있어요. 악마를 보았다. 그렇게 과잉의 광기를 집어삼킨 사이코패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을 모티프로 이렇게 악마를 보았다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영화가 악마로 호명한 스크린 안의 살인자를 관객이 악마라고 부르는데 동의하는 일은 하나의 영화만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마치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표상이 과거의 관념을 덧입는 것처럼 장경철의 얼굴은 이제 그 소설 영화 내에서 다른 얼굴들로 겹쳐졌을 때 더 강력한 악마의 생명을 이 말은 결국은 그 영화적 사이코패스는 실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공포감이 각기 다른 텍스트 안에 자기 복제를 통해 확장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쉽게 요 부분을 설명하면 악마를 보았다의 그 인물 사이코패스 그 이 영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 과잉의 어떤 어떤 공포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비슷한 영화들 그다음에 현실에서 비슷한 사건들의 중첩됨으로써 바로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 공포 두려움이 강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예. 자,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음, 시대의 살인마 유형체를 확대 복제한 지영민과 그의 모습의 상상적 악마의 현시이자 괴물이며 짐승을 도시와 장경체를 완성해낸 이 악마를 보았다는 이렇게 이제 겹쳤다는 얘기 현실의 문제를 이제 관객에게 물어요. 그를 악마로 호명하는데 동의하는가? 관객들은 동의하죠. 악마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 말이죠. 역사를 담보한 캐릭터의 위기사회 타자 논리라는 무의식이 작용하고 그에 부합하는 축적된 이미지들이 투영되면서 축적된 그런 현실에서의 그런 이미지들이 투영되면서 개개인의 사회는 이제 지워지고 집단적 성장 히스토리를 가진 과잉의 광기로서 영화적 사이코패스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왜 이런 악마가 사이코패스가 탄생됐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그 사이코패스 이제 그런 인물들을 서둘러 사이코패스로 규명하고 과잉의 공포를 갖게 되는 것만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일정한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쭉 폭력에 대한 죄의식 없음. 문제는 이제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이 사이코패스들은. 그다음에 폭남을 제외한. 폭남은 이제 어떤 영화입니까? 어, 어, 폭남은 지금 우리가 그 두 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고. 그다음에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은 또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어느 섬 지역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섬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은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봉남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섬에 사는 남성들을 모두 낫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는 영화죠. 그 복수죠, 복수. 피 묻은 복수극인데, 자, 쭉 넘어가 봅시다, 이제.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설명을 좀 했고요. 부족 하나만 설명을 좀 했고, 악마를 보았다는, 그 다음에 김봉남 살인 사건을 넘어가지요. 자, 괴물이 이제 그 공간, 그 섬을 말하는 거예요. 괴물이 된 타자와의 분리를 희망하는 심리와 괴물이 된 타자와의 분리를 희망하는 심리와 분리되지 않는 현실의 한계는 영화적 공간 재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자, 어, 여기 이제 일련의 영화들에서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부 세상을 지배하는 순간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 그것을 대표하는 상징에 대한 표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추격자와 파괴된 사나이에서 이들은 이제 교회 일을 도왔던 과거가 있고 악마를 보았다 장경철의 첫 희생자는 성당 봉사를 다녀오는 길에 살해되고 파괴된 사나이에서 희생자의 아버지는 목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이다 그런 얘기죠. 아이러니다 하다 그 말이에요. 선을 말하던 자가 악의 얼굴을 닮아갈 때 악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선의 얼굴을 가장하고 있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 그 악마가 여성을 이제 그 태우고 가는 그 차 안에 백미러에 이렇게 천사의 백미러에다가 백미러 양쪽에 천사의 그 상징으로 장식을 해놨다는 얘기죠. 얼마나 끔찍하냐 이런 얘기죠. 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격자도 이렇게
자신의 공간 가득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바로 그것이죠. 못 박힌 자, 예수의 못 박힌 손과 발 등을 확대한 그림. 모든 범죄는 그러니까 신의 발 아래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역설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실종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영화들을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 펼쳐지는 무도라고 하는 섬. 무도는 복남에게 고향이지만 마음속 타지고 삶의 터전이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그런 이중에 모순된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도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현실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상의 온갖 폭력이 가해지는 그런 공간이죠. 섬이기 때문에 특히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고립된 공간이고, 또 복남에게는 통제와 감시의 영역이 된단 말이에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남군 중심적 사회 축소판으로서의 이 무도라고 하는 섬 공간에 들어서면 인물들은 자연히 각자의 상징을 부여받는데, 남성들은 죄의식 없는 폭력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 돼요. 남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도 그들을 대표할 뿐이죠. 결국 이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영화는 남근 중심적 사회에 대한 패러디로 무도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오랜 세월 자행되어 온, 그래서 일상생활처럼 너무나도 익숙해진 죄의식 없는 폭력과 그 폭력을 용인해온 무언의 폭력으로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 사이코패시즘을 고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기에 맞서는 광기로서의 복수. 자, 영화를 통해 사이코패스가 악마, 괴물, 짐승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악으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반영이겠죠. 어, 반영이겠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예측할 수 없는 무차별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을 마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 제어하지 못할 때 결국 공포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에서 볼 때 보면 이런 영화들의 문법이라고 할까? 경찰은 항상 사건이 끝난 뒤에 시행된 이후에 뚜요뚜요뚜요 이렇게 경광등 울리며 너무나 뒤늦게 도착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추격자 실종, 파괴된 사나이 악마를 보았다. 파괴된 사나이는 내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어서 보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보았는데, 이런 소위 사이코패스 범죄를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만 단편적 단서만 입수하고 범인을 직접적으로 제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무능한 경찰은 범죄자의 가면에 번번이 속으면서 심지어 피해자의 뭐 신고도 이렇게 외면하거나, 이 국가 기구로서의 경찰로 대변되는 공권력은 보호해야 할 대상과의 소통에 번번이 실패하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주체에 의한 복수를 야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태만할 때 개인이 이제 법을 어기고 그 사적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소위 어떤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난제를 해결하면 이제 법에 위반돼서 그 본인도 다시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 경찰은 그걸 충분히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사적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모순, 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억압된 욕망,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 그 무의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정치적 무의식의 의미까지 다 찾아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체는 조금 논리적으로 좀 지적인 훈련이 필요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강의 어떤 그 감각만 익히면 충분합니다. 결국 영화가 선택한 개인 주체의 복수,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죠 라고 하는 이런 표면적 서사는, 그러니까 두 영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두 영화 다 사적 복수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적 서사는 한국 사회 이데올로기와 현실 모순에 대한 억압된 정치적 그 무의식에 충돌하는 지점에서 도달하게 된 유토피아적 해결이다 그 말이죠.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가족 혹은 자신이 겪은
이 어떤 폭력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음. 그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군요. 시간이 처음부터 너무 분량이 좀 많은 글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살인의 추억과 추격자는 모두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만들어졌고, 그러나 살인의 추억이 사건을 과거의 역사로 추억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추격자는 동시간대 역사를 진행적인 현재 이야기로 다루더라. 뭐 이것도 뭐 크게 에, 다루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영화들에서도 이제 이 글에서 많이 다뤘던 영화들, 악마를 보았다거나 김봉남 살인사건 전말 이런 영화들에서도 긴박한 현장감이 강화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유영철 이후 계속되는 그런 비슷한 사건과 그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화가 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실제를 떠난 악마는 화면에 가두었지만 공포는 스크린 장막안에 가두지 못한 채 현실로 연장돼, 그렇죠. 다 실제 역사와 만나면서 순환되고 있더라. 그렇게 영화관을 나오면서 스크린의 이미지가 사라진 후 타자에게 전가시켰던 무거운 것들이 돌아오는 현실의 시간을 맞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사이코패스의 이제 이 악마들은 스크린 안에 우리가 가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영화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에서는 실제하는 그런 공포 사이코패스들과 다시 마주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3차 시에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3차 시에는 이제 여러 개의 리뷰들을 좀 가볍게 일단 보려고 해요. 일단 2차 시, 8주 2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